얼마 전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의 저자인 오태민 작가의 경우는 결말에 아쉬움을 주며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 진도준이 2009년에 투자를 했다면 비트코인을 샀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2009년은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발행된 해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최저 이제 9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눈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눈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군대부터 눈이 싫어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운전할 때는 더 싫죠. 이러한 한파가 이 크립토 마켓 또한 꽁꽁 얼려 버리는 것일까요? 어제 저녁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6,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80% 하락한 1,19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2.17% 하락한 0.3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도시코인은 3%가량 하락한 0.071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40%, 1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거의 비슷한데요. XRP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롱 포지션 이게 아니네요. 새로 고침된 걸 보니까 숏 포지션이 77%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빗썸과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는 빙엑스 거래소에서 총 250USDT의 증정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법은 간단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핸드폰 번호 인증만 하셔도 증정금 50불을 드리며 이후에 KYC를 통과하시면 증정금 50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약 13만원 가량의 증정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500달러를 빙엑스 거래소에 입금하시고 일주일간 유지만 하셔도 증정금 50불, 선물 거래량이 15만 USDT에 도달하시게 되면 증정금 100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15만 USDT면 100불로 레버리지 150배 한 번만 거래하시면 바로 채우실 수 있는 거래량인데요. 네, 참여하셔서 총 30만원 상당의 증정금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11월이죠. 전 세계 3위의 거래소 이 FTX 사태로 인해 채굴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채굴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물량을 시장에 팔았고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락하였죠. 그런데 최근에 채굴자들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차트가 나와 있죠. 이는 채굴자들의 인출량과 보유량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하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며 빨간색 그래프는 채굴자들의 지갑 인출량, 노란색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11월 급격히 이 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란색 영역,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색 영역은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자 채굴자들은 서서히 보유 물량을 파는 것을 멈추고 다시 물량을 축적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해슐레이트는 초당 해시값 계산 횟수의 총합을 나타내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채굴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노란색의 해슐레이트의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 꾸준히 회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파란색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현재 보게 되면은 꾸준히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굴자들의 현 상황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얼마 전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의 저자인 오태민 작가의 경우는 성황리에 종영된 드라마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 진도준이 2009년에 투자를 했다면 비트코인을 샀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2009년은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발행된 해인데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주인공이 인생을 2회차 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의 세월을 담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보시면서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매회 국제통화기금 이 IMF의 외환 위기와 더불어 닷컴 버블, 미국 9.11 테러, 카드 대란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 사건을 통해서 현대 경제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짚어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비트세이빙과 오테버스가 주최한 이 비트코인 투자 전망 웨비나 2023에서 오 대표님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경제 생태계를 재순환시킬 수 있는 화폐이면서 보편 자산이 되었다라고 짚었는데 이 디지털 자산 적립식 구매 솔루션 비트세이빙 운영사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의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따른 자산 형성 경로의 변화 과정을 보면 임금, 부동산, 주식 위주의 투자에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갈 때라며 암호화폐 투자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짚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이 가격은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해슐레이트 자체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투자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해슐레이트와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성장 추이를 볼 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건강해 장기 투자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격이 떨어지면 해슐레이트도 함께 떨어지는 여타 코인들과는 달리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는 꾸준히 상승하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 대표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구매하는 게 좋다라며 투자를 위한 보조지표로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네, 하나의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릴 것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MVRV 지표입니다. 일단 강아지 살짝 치워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MVRV 지표의 경우는 이제 바닥권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 MVRV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MVRV의 경우는 이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코인의 가격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제 과거 차트에서 1 이하일 경우는 저점이다. 그리고 3.7 이상일 경우에는 고점인 양상을 나타낸 바 있었는데 이제 어제이죠. 28일 기준 비트코인 MVRV는 약 0.85로 저점 구간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으로는 두 대표 모두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는데요. 이 오태민 작가의 경우는 2023년 내부적인 요인만 보았을 때 반등할 것이고 FTX나 루나와 같은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3만 달러까지는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 역사를 보았을 때 2014년, 2018년보다 2015년, 2019년이 더욱 고통스러웠다면서 내년에 가격은 반등할 수 있지만 규제가 강해지면서 산업 자체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참 이제는 상승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2023년 과연 우리가 바라는 불장 이게 아니더라도 미니 불장까지라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최근 유의미한 내용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명 암호화폐 지지자이자 애널리스트인 데이비드 곡슈타인이 연말 XRP와 라이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곡슈타인이 연말 XRP와 라이트코인 추가 매수를 추천한 이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려가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은 유명 암호화폐 지지자 겸 인플루언서 데이비드 곡슈타인이 투자자들에게 올해 남은 기간 XRP와 라이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이 유투데이에 따르면 곡슈타인은 올해 남은 사흘 동안 자신의 계획 중 일부는 XRP와 라이트코인을 자신의 가방에 즉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올 연말 시장 데이터에서 대형 투자자들 즉 고래들이 XRP를 더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실제로 계속해서 이 고래들이 대형 투자자들이 XRP를 계속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XRP는 24시간 동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최대 고래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탑10 안에 들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네, 참 최근에 XRP의 경우는 쉽지 않은 시간들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유의미한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애증의 코인이죠. 참 내가 매수하면 더 떨어질까 추가로 더 매수하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거 팔면 상승할까 팔지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애증의 코인인데요. 현재 소송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하게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개인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제 기관들이 들어갈 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트코인을 코인의 대명사처럼 부르면서 정작 비트코인 자체를 사는 개인은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수익률이 이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10%에서 20% 벌자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 코인 하면은 일단은 기대 수익률이 다들 1000%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1억에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은 4배에서 5배밖에 안 되죠. 이게 보았을 때 위험 감수 대비 수익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그 태생부터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일단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죠. 이 말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이 올라도 이득을 못 본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우는 이미 대부분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며 실제로 그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15,000여 개의 이제 노드에서 나름의 균형을 이루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이 인터넷처럼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위에 블록체인 생태계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날은 코인 종말의 날이 될 텐데요. 지난 2017년과 이제 작년이죠. 2021년의 불장은 완전하게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2017년에는 모든 코인들이 올랐죠. 정말 뭐라도 다 올랐었습니다. 2021년 불장에서도 알트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 선택적이었는데요. 그래서 2017년 당시 유행했던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와 같은 핫했던 코인들이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와 같은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관련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애증의 코인 XRP도 2018년의 고점을 뚫지는 못하였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이러한 분위기는 당연합니다. 이 알트는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특정 알트군의 선호도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이 지난 시점 불장이 온다라는 시나리오를 많은 투자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간의 사이클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21년 올랐던 알트가 그 이상으로 2025년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의 트렌드에 맞는 알트코인의 수요가 발생하겠죠. 이걸 모르면 알트를 들고만 있다가 돈 다 털리고 다음 불장에서 희망 고문만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지금 알트를 들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50%라면 일단 2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야 겨우 원금이죠. 이제 물론 불장이 와서 운이 좋으면 마이너스 90%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이건 너무 수동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상폐되지 않은 알트코인이라는 전제하에 다음 2025년 불장에서 2021년 달성한 신고점의 50% 수준밖에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의 트렌드에 맞는 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매도가를 2021년 신고점의 50% 수준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인 탈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물론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디까지나 운의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알트에 투자하는 돈의 일부를 분명하게 비트코인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하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후에 기간을 두고 알트가 오르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알트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일단 상폐되지만 않으면 무엇을 사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 불장에서는 모두가 오르죠. 이제 물론 선호하는 코인을 사면 많이 오르겠지만 초기에는 그거를 알기도 어렵고 장난도 심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비트에 투자하던 자금을 불장의 초입에 매도, 알트 매집, 그리고 단기간의 매도를 통해 장의 고점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인 것이죠. 현재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심하게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장을 보게 되면 답답함의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로 이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크립토 마켓은 기회의 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